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텐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잠시 뒤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 좋게 지수 상황들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이 정도 급등하는 장을 봅니다. 2088포인트, 얼마 전에 1988포인트였는데 한 주 사이에 코스피가 무려 100포인트를 저점 고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나 상승하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매수를 전환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부터 먼저 짚어볼 텐데 장 초반에 2053포인트부터 현재 2088포인트까지 말 그대로 급등 흐름이고 일단 시작부터가 오늘 흐름이 괜찮게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훈풍이 좀 불어왔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 자체가 미중 무역 분쟁의 갈등을 조금은 해소할 것이다라는 부담을 덜면서 시장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1시경에 꺾이지 않는 것을 보면 중국 상해 지수도 지금 괜찮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꾸준하게. 코스피 흐름 좋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지금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160억 원 매수를 하고 있는데 투신 연기금 쪽에서 주로 많이 사줍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화끈하네요. 3,219억 원이나 매수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은 3,482억 원. 일단 빠른 물량 정리를 개인들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승 흐름이 더 강합니다. 4.54%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려 3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면서 700포인트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87.33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역시나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들, 지속적인 강세 흐름들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면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띕니다. 1,107억 원 외국인 순매수해주고요. 개인 기관 소폭씩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원화 강세가 정말 말 그대로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금요일 장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이 정말 오랜만에 굉장히 괜찮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오늘만 같았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급락을 뒤로하고 오늘 강한 흐름 시장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화통화로 일단 중미 무역전쟁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시장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중에도 커둘루가 이제 말을 했죠. 시진핑이 내주에 작은 무역전쟁 화해안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사전적으로 일단 선거 운동원 같은 발언을 계속 해주면서 트럼프를 돕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하고 중국 소비 관련주,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도 대부분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클론의 호재를 통해서 바이오 섹터주들이 다음 주에는 학회 기대감까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도 급전직하하면서 워낙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보신다라면은 기관은 장 초반부터는 계속 결에서 좀 매도하고 있었습니다만 매수로 지금 전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은 양매도,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 불안하니까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 오히려 매수 더 강하게 늘리면서 시장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영역에 있기는 하지만 호재성 이슈들이 강하게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하루 동안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주로 보시겠습니까? 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뭐를 안 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만 기술적으로 보실 때 종목들이 거의 21선 수준까지 올라온 종목들은 일단 약간 기피하시고 좀 시장을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낙폭과대 상태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호재가 나왔는데도 크게 못 오르고 자사주 때문에 좀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사실 관심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시장 속에서 좀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이제 FE 실적 발표하면서 초반에 지금 LG 이노텍이 급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하까지 땡긴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애플이 판매하는 대수는 줄었지만 실적은 오히려 좀 늘어나는 모습. 특히 이제 핸드폰이 비싸지고 있는 거죠. 이제 고사양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고사양화의 스타일이 이제 카메라 개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스닥에서 카메라 관련주들이 다 급등한 케이스들도 아마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LG 이노텍도 애플향으로 본다라면은 카메라 이미징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플이 4분기 실적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금의 조정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LG 이노텍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부합 수준까지 올려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종가에 좀 따라붙기가 힘드시다라면은 다음 주 중에 좀 흔들 때 12만 3천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점에서 좀 모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권이었었던 한 11만 5천 원 정도가 마지노선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약 오늘 저점에서 올라왔을 때 한 12만 원 정도 기술적인 지지선으로 활용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까지 1차로 좀 보시는 전략적인 좀 대응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LG 이노텍을 오늘 시장에서 지켜보자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오랜만에 금요일장에서 괜찮은 것 같고요. 좀 편안하게 종목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추천하는 종목들이 다 오늘 상승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5가지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죠. 첫 번째 종목은 CJ 헬로입니다. 동사는 KBTV와 초고속 인터넷 등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SO 사업자입니다.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2,84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16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유료 방송 시장 안에서의 경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TV 가입자의 지속적인 유입과 AT 가입자의 비중 확대 등 양질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추후 실적 기대감이 매우 팽배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O 사업자로서 매력적인 M&A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 또한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주목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일봉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1.15%, 사실상 시장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게 크게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종목의 주봉을 보시면 주봉인데요. 주봉상으로서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실렸죠. 특히 올해 들어서 특별히 주가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에는 특정 집단에서의 매집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10월 증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와 함께 점진적으로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1,5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SM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죠.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2% 증가한 1,406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7.8% 증가한 9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것은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이었죠. 엑소의 컴백과 함께 추후 레드벨벳, 슈퍼주니어 등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수 음원 수익 또한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하게 3분기는 물론이고 4분기까지 동사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보입니다. 해외 실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겠죠. 일본에서 현재 SM 타운 콘서트가 약 3회, 그리고 동방신기와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 총 27회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당장 내년 1분기입니다. 동방신기의 돔투어 2회가 고스란히 이어진다면 단순하게 음원 수익과 티켓 판매량 모든 것들이 SM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노이즈가 한번 있었죠. 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인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로 10월 24일 최저 19%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시장이 매우 강한 반등을 보이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저는 10월 24일에 나타난 이 충격을 메우기까지 시간은 결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현재 여기 보이시는 22평선인데 오늘 이 가격대 위에 안착만 된 채로 마감이 되며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주목할 것은 역시 월봉인데요. 이번 달에 특히 어제와 오늘 월봉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어제는 약간의 눌림이 발생했지만 오늘은 다시 모두 매왔고, 그래서 지난달에 보인 이 정도 수준의 낙폭은 저는 이번 달 한 달만 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 가격은 우선 10월 1일 보인 고점 54,000원, 손절가는 45,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은 통합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 계열사를 주력 광고주로 하고 있는 종합 광고업체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422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중국 지역 안에서의 로컬 광고주 대행 물량 증가와 북미 지역에서의 비계열 광고주 영입 효과가 해외 실적 개선은 물론이고 3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적 성장이 단순하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저에는 삼성이죠. 디지털 마케팅 강화 전략에 따라 디지털 마케팅 물량이 전 지역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중국과 북미 등 단기적으로 부진했던 해외 자회사들의 실적 또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일기획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주요 광고주와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닷컴 사업 그리고 리테일 등 분야에서의 역량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의 인수 합병을 성사시킨 것은 물론 갤럭시 스튜디오 그리고 닷컴 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배당 시즌이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무려 60.5%까지 높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매매 차익뿐만이 아니라 배당 차익까지도 기대하면서 동사를 지금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캔들의 흐름을 보시면 사실상 변동성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10월 마지막 날이었죠. 장중 9.13%나 상승할 만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봉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이 가격대가 정확하게 22,35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가 매우 중요한 저항대라고 보이고, 이번 주 들어서 최근 3주 동안 계속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다만 이번 주는 이미 끝이 났으니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이라도 이 가격대 위에서 캔들이 완성이 되고 안착만 된다면 바로 저는 단기적으로 25,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 아래 2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오늘 8% 정도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동사는 해상 화물 운송과 해운 대리점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를 눈여겨볼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용선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2015년이었죠. BDI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동사는 영업이익 기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부터 무려 2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러한 흐름이 4분기 심지어 3분기만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해운은 실적 측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올 4월 정부가 발표를 하나 했죠. 해운업 재건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함에 따라 신규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매우 팽배합니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장기 운송 계약의 국내 선사 배분을 약속을 한 점은 대한해운이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 특히 공급을 함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공급처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컨테이너선 자회사 SM 상선의 연결 분리로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과 2020년이죠. 황산화물 배출 규제 도입으로 해상운임 상승이 필연적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을 한편으로는 이번 하반기에 매수하고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한다면 생각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최근 1년간의 캔들을 나타낸 일봉인데, 중요한 가격대가 대략 22,000원입니다. 예전에는 이 가격대에서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지선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잠깐 일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었죠. 주가가 8% 이상 상승을 하면서 22,000원을 무난하게 돌파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요 저항대는 이제 여기 241선이라고 하는 이 장기 이평선이 있는 대략 25,000원대 선입니다. 이 가격대 또한 지금의 수급 상황 또는 시장 분위기라면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우선적으로 이 가격대를 제가 한편으로는 목표가로 잡고 손절가는 19,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대기가스 제어용 소재와 시설 설비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환경기업입니다. 종속회사는 에코프로 BM을 통해 2차 전지에 들어가고 있는 양극 활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사업은 역시 2차 전지가 되겠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 활물질 부분에서의 성장이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공급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증가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동사가 공격적인 증설에 따라 올해는 월 2,000톤 수준의 생산량을 내년에는 무려 4,600톤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9%나 증가한 1,78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3%나 증가한 1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발표도 나왔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 에코프로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 4.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의 흐름을 좀 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갈색 선이 매우 중요한 241선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저항선으로서, 때로는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제 소폭 이탈을 한 듯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매우 강하게 해주고 있죠. 결국에 오늘 종가가 어떠한 결과를 보이든지 간에 동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금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5만원까지는 한번 보고 가고, 손절가는 32,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목표가 5만원, 손절가 32,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최명성 소장의 신규 종목들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지난주에 좀 추세가 좋았고 또 계속해서 연소로 상승하고 있고 또 새로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파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론은 이제 제가 계속 2주 연속 추천을 강하게 했는데 이 폭락장에서도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오늘까지 약 20%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파트론은 이제 이동통신용 핵심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삼성전자 쪽에 많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 납품업체 중에 최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되기도 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제품 이제 카메라 모듈 및 수정 디바이스, 안테나 등을 주요 부품을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3년 연속 그 양호한 실적을 기록 중이고 또 유보율이 1000%로 아주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그 2주 전부터 단기 종목도 계속 들고 갈 종목으로 했는데 현재 7,500원대를 일주일 정도 쭉 지지하면서 특히 이제 5일 전에 폭락장이었는데 이날 6%가 뛰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대단하다 했는데 그 이후로 오늘까지 7,500원 대비 9,000원까지 가서 거의 뭐 20%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목표가를 9,000원을 줬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는 왔는데 오늘 시장이 좀 살아나고 더 갈 수 있으니까요. 주봉을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1차 9,000원 왔기 때문에 절반 50%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좀 10,000원까지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키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키스트 우리 그 이청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SM의 자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종목도 상당히 좋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키스트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SM이 자회사죠. 그러니까 대주주고요. 매니지먼트 및 음원, 방송,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이제 오락문화 미디어 관련주인데요. 이제 이 회사의 소속 영화배우로서 배용준 씨하고 또 김수현 씨, 별에서 온 그대 그 김수현 씨가 있고 요즘 이 회사가 2명의 대표에서 1명의 대표 체제로 바뀌었는데 좀 스타급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사이드스큐 회사의 전지현 씨, 정우성 씨 하는 그 기라성 같은 영화배우 탤런트를 키웠던 그 대표가 이번에 키스트로 왔습니다. 또한 이제 방탄소년단과의 그 일본 자회사 계약 체결에 따라서 이번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앞으로 좀 상당히 좀 봐야 할 주시로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추천해서 60% 수익을 내줬고 또 이 부분이 앞에서 보시면 단기간에 3일 만에 좀 더블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이 앞에서 제가 추천을 해서 10% 정도 상승을 하다가 이번 폭락장대 좀 한번 맞았죠. 그리고 또 그 애널리스트가 그 SM과 또 JYP 또 YJ 엔터테인먼트 그 애널리스트가 좀 안 좋다 해서 좀 갑자기 급락했는데 그걸 딛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방탄소년단도 이제 디피스라든가 LB세미콘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 충분히 제가 목표가 약 5,000원을 드렸는데 1차 4,000원에서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매출도 늘어나죠. 영업이익도 늘어나죠. 계속해서 SM 측에서 이 키스트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종목을 보시고 향후 이 종목은 이제 단기보다는 중기, 장기로 보면은 좀 상당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밑에서 밑꼬리를 잘 달고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밑꼬리를 이번에 달았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 약 4,000원에서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키스트는 이 종목은 저도 이제 상당히 제가 이제 17년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상당히 좀 두고 봐야 할 상당히 좀 전망이 있는 회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키스트는 좀 중기, 장기적으로 꾸준히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신약 개발 및 화장품 드럭스토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절염 부문으로 이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주력 제품인 인보사가
미국 임상 3상 지금 실험 중에 있고요. 특히 이제 인보사가 회의 수출 계약이 계속해서 체결되고 있는데 중국의 2,500원에 대한 500억 원의 그 수출 계약건이 있고요. 또 아시아권에도 계속 지금 4개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각 병원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그 유명한 기술진들이 의료진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앞으로 많이 좀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이제 유보율이 그 코오롱이 대주주고 유보율이 7,500%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비전이 있는 주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서 계속 추천을 해서 약 30% 정도 수익이 났고 목표가는 5만 원을 드렸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제 달성을 했고요. 그 뒤에 다시 이 부분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번 급락장에서 좀 다시 급락을 했는데 다시 어제 8% 오늘 장중 10%를 장대 양봉이 나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향후 계속해서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종목은 녹십자 셀이 되겠습니다. 녹십자 셀은 제가 전에 이제 녹십자 랩셀을 설명해서 한 더블 정도 갔는데요. 그 윗보다 더 상승률과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데 녹십자 셀은 이제 대주주가 녹십자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노셀에서 녹십자 셀로 그 변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및 제대일 은행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임문셀 애쉬가 미국 FDA에서 간암과 뇌종암, 췌장암 등 관련 희귀약품에 지정됐는데요. 앞으로 그 녹십자 셀 센터 준공따른 CMO 사업 기대감이 되고요. 현재 오늘 보면 이제 녹십자 셀이라든가 녹십자 랩셀 또 녹십자 MS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앞으로 향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미국 FDA 간암과 뇌종양 췌장암 그때 계속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따라서 한 번 나올 때마다 상한가와 20%에서 50% 수익이 나왔고요. 또 이 부분도 또 상한가와 10%에서 40% 또 이 부분에서 거의 한 70% 갔는데요. 그동안 좀 시장이 밀려서 웬만한 제약바이오죠 또 뭐 대북주가 40~50% 밀리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은 여기 보시면 차트에 보시면 장대 양봉이 장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핵심 급소인데요. 모든 선이 모여 있는 차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수출이라든가 계약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이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가 57,000원인데요. 뭐 이 부분에서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되고 1차 7만원, 많게는 8만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이 어떻게 보면 주요 종목이 될 수 있는데요. 좀 차분히 시간을 두고 거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AP시스템이 되겠습니다. AP시스템은 이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그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예전에 APS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한 후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고 담당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 및 중국 등의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요 근래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5일 전이니까 이날에 추천을 했네요. 이날 추천했는데 그 이후로 약 10% 정도 상승을 했고 장이 빠지면서 한 이틀 다시 주춤했으나 오늘 다시 60일선을 딛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식은 자 일봉상에서도 바닥을 쓰리바닥을 찍고 잘 상승 추세에 있고요. 현재 이 근간 3개월 동안에 엄청난 지금 매집 물량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도 예전에 59,000원, 6만원짜리가 이제 2만원대 시작하고요. 이제 20% 올랐는데 충분히 3만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월봉도 보시면 가장 저점, 예전에 6만원대 있는 주식이 이제 밑에 단봉에, 월봉에 단봉 꼬리를 달고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좀 시장이 상승하면서 향후 이제 계속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좀 시장에서 힘이 세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오늘 좀 이제 지수 급등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좀 신경을 쓰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AP 시스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 상황 오랜만에 좋은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이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유망해 보이는 종목들 여쭤보도록 하죠. 이청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종목이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오히려 약간의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봉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주봉상으로 22,350원이라고 하는 가격 이 위에 한 번이라도 안착이 되면 크게 시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의 목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을 24,15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7,7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일기획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최명성 소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유망해 보이는 종목 보이십니까? 네,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제 눈에는 그 녹십자 셀이 딱 들어오는데요. 예전에 제가 녹십자 랩셀을 여기서 한번 추천한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천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5만원대 있는 주식이 7만원 때까지 약 4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면 지금 녹십자가 지금 뜨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그 주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셀트리온이 2만원, 5만원짜리가 무려 36만원까지 갔죠. 또 삼성바이오가 18만원대에 나와서 60만원까지 갔는데, 차후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그 종목들은 무려 10배가 뛰었고요. 이번에 그 녹십자 셀에서 이번에 그 미국 FDA 간암, 췌장양, 또 뇌종양 3개 그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갈 수 있는 종목은 또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이 보시면 4만원짜리가 7만원까지 해서 약 80% 수익이 나왔고요. 또 녹십자 셀은 지난번에 35,000원짜리가 83,000원에서 무려 15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녹십자 MS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8,000원짜리가 단기간에 21,000원, 그래서 바로 250% 상승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녹십자 관련주 이제 3인방이죠. 녹십자 MS, 녹십자 셀,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저는 차트를 좀 많이 중요시하는데, 차트상 가장 힘이 좋은 것은 녹십자 셀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응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모든 선이 응집에 있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세력에서 들어왔다 내지는 또 자금이 들어왔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정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모든 선, 뭐 120일, 60일, 21선, 뭐 11선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응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렇게 보이시죠? 응집이 됐을 때 급등, 응집이 됐을 때 급등인데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이거 가격 따지지 말고 바로 사셔야 됩니다. 가격 사시고 목표가는 제가 1차 7만원, 2차 8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 셀에 대해서 강력하게 현재 구간 매수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 살펴볼 텐데 오늘 시장은 뭐 한두 종목을 특징주로 꼽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딱 한 종목을 꼽아보신다면 이청훈 본부장은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저는 쌍용량입니다. 예. 사실상 오늘 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쌍용량을 선택한 이유가 다음 주 남부 고위급 회담이 있죠.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 어제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26% 상승했고요.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80.93%나 상승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고 다음 주에 있을 북미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는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쌍용양해가 오늘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우 눈여겨봤던 종목으로 그렇게 저는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양회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벤트도 있고 이익도 잘 나왔고 괜찮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명성 소장은 오늘 시장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주인데요. 또 중국 이제 화장품주인데 저는 이제 그 종목들은 이제 다른 전문가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냥 녹십자 셀로 계속 물리겠습니다. 그 차트 보면서 그냥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녹십자 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오롱 티슈니 장중 10%가 나와서 많이 갔지만 같은 업종에 그러니까 녹십자 그룹에 있는 종목들이 세 종목이 갑자기 다 급등했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녹십자 셀을 보면 장중에 10%가 뛰었고 또 녹십자 랩셀을 보시면 장중에 거의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녹십자 MS가 이렇게 보면 이 종목도 장중에 약 12%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시장에 오늘 특이한 종목은 녹십자 셀인데 녹십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현재 그 셀트리온이 바닥을 잡고 현재 장중 4%, 5%를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 말 많은 삼성바이오도 오늘 거의 2.5%의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시청자님한테 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수익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은 이제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보다는 녹십자 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녹십자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들 많이 와 있는데요. 문자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1255번님의 종목입니다. 한국유니온제약 19,600원의 비중은 크진 않네요.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홀딩 하십시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완제의약품 공급 기업인데 아직까지 상장된 지 그리고 거래가 된 지 66일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단가가 19,600원 정도 수준이면 대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아마 매수를 진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지난 10월이었죠. 국내 증시가 말 그대로 폭락을 하면서 주가도 다 밀렸는데 최소한 기술적으로 대략 16,500원 정도까지 받는 가능성은 저는 무난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보다 신규 상장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요인들이 명확하게 반영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특히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꽤나 장기간 투자를 해서 굳이 손절 처리하는 것보다 꽤나 장기간 투자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것, 무엇보다 제약 바이오주기 때문에 언제 뛰어난 기사나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손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는 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회복과 제약 바이오주들의 반등, 심지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사와 뉴스 등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한국유니온제약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옵티팜 9981번님께서 12,850원의 비중이 좀 높네요. 40%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옵티팜이 이번에 상장된 지 한 6일 됐고요. 제약 관련주고 농장을 위한 이제 전문 컨설팅 업체인데, 형질 전형 개발팀이라든가 백신 개발, 특히 이제, 동물 의약품 쪽에 상당히 좀 강세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재무제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옵티팜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액이 지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옵티팜이 이제 매출액이 1년에 144억, 139억인데, 아직으로 봐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단 좀 위안이 된다는 것은, 부채비율이 예전에 300%가 지금 55%로 좀 줄었고요. 예전에 이제 유보율이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 좀 늘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액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액면가 원가는 500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얼마까지 뛰었냐면 거의 15,000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가 상승하면서 30배가 뛰었네요. 근데 회사는 그렇게 재무제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히 오늘 장이 살아나니까 물론 신라젠도 1년에 300억, 500억 적자 나는데 이번에 많이 갔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은 솔직히 우리 전문가들도 자세한 목표가는 모르는데 이 종목은 제 생각에 재무제표가 그렇게 많은 흑자가 난다거나 그렇지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제가 손절가만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11,500원인데 여기 11,000원을 더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1,000원을 깨지면 바로 던지시고 그렇지 않고 또 시장이 좋을 때는 같이 시장에 힘입어서 그래서 녹십자셀이라든가 또 또 셀트리온이 월요일부터 상한가 가면 같이 덩달아서 또 상한가 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1,000원을 깨지지 않으면 좀 들고 가시면서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11,000원 지지선을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옵티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6952번님께서 현대건설 69,0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에서 좀 많이 괴리감이 있긴 하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 종목 홀딩 하시되 심지어 추가 매수까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것 배제하고 남북 경협주로서 특히 건설주로서 건설주로서 매우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았고 앞으로도 남북 경협주들은 언제나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으로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오늘 1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한편으로는 실적에 대한 우려도 크게 없고 실적도 현재 완만하게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가격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49,900원이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까지 안착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음 주 북미죠 고위급 회담도 있고 한 번 더 시세를 줄 겁니다. 그래서 49,9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포트폴리오 전체의 비중을 10%포인트 정도로 늘리면 대략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의 평단가가 62,000원, 그리고 비중은 3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손실도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이 되고 나름대로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홀딩을 하시되 49,900원 위로 주가가 안착이 되면은 10%포인트 비중을 늘리는 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3509번님께서 앱클론 52,000원의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 바이오 종목이죠. 네네네. 앱쿨러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이제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그 항체 전문 그룹이 합작해서 이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항체 의약품이라든가 신약 개발 또 전문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기술 특례 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뭐 회사 실적 보통인데요. 특히 이제 항체 신약 기술 이전에 오늘 이제 중국 쪽에 항체 신약 기술 이전하기로 해서 계약 체결 소식이 아침에 거의 상한가가 금방이 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앱쿨러는 이제 보시면 재무제표를 좀 잠깐 보고 지나가겠는데요. 매출액은 이제 3년 전에 19억에서 31억, 35억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뭐 3년째 적자, 또 올해 들어서 계속 3분기 적자네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고요. 부채 비율은 33%인데 유보율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유보율은 괜찮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상태에서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중국에 이제 기술 이전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차트도 또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 좀 보겠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4만 원대를 잘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4만 원대를 지지해서 항상 6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항상 지지하고 50% 상승, 지지하고 50% 상승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4만 원대 출발했기 때문에 다시 제 느낌상은 약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주봉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도 현재 하락 한 달 하다가 바로 오늘 많은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좀 참 주식이 참 힘들고도 어려운 게 뭐 각기 다릅니다. 분봉과 일봉, 주봉, 월봉 또 그때 재무제표 뉴스 다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봐서는 솔직히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에 꼬리가 나오니까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 이 주식이 분명히 적자 기업이거든요. 근데 적자였는데 항상 이 주식이 4만 원대 오면 6만 원을 갔죠. 이렇게 항상 6만 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차트를 제가 강력히 이렇게 공부도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차트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보통인데 오늘 또 중국 업체에 기술 이전했고 그러면 돈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럼 매출과 영업이 늘어나는데 앞에 재무제표가 뭐 별별로 없었어도 항상 6만 5천에서 7만 원 갔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가겠다. 단 바닥 4만 원을 깨면 매도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만 원이고 저는 시장이 살아나니까 좀 시간을 한 일주일에서 한 달 버티시면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앱클론 조금 더 홀딩 관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보령제약 7263번님께서 9,500원의 비중 3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을 조금 고점에 사신 뒤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청원 본부장님. 네. 근데 하지만 지금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단가가 9,500원, 달리 말해서 수익권에 있는 구간인데요. 조금 더 홀딩 하십시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매출도 크게 증가하였고 이번 주였죠. 주가의 반등도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600원 정도의 차익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가만 제가 9,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 외에 목표가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차트상으로 이번 주에 우선은 반등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다만 지금 이 가운데 보이시는 장기 이평선이죠. 이 가격대를 돌파할지 또는 그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를 조금이라도 띄우고 시작하면 조금 더 보유하셔서 목표가를 1,900원까지 가지고 가시고요. 다음 주에 시가가 오히려 파란색이죠. 음목이 나오면 가급적 그때 바로 매도하신 다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소중한 수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오늘까지는 홀딩을 해달라. 다음 주 추이를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지금 한 4분 정도 장 마감까지 남아있는데요. 코스피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95포인트입니다. 무려 2100포인트까지 지금 단 5포인트도 남겨두지 않고 있고요. 하루간에 지금 변동폭이 엄청난데 오늘만 7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실 텐데 장 초반보다 지금 말 그대로 장 초반도 사실 급등 출발이었는데 또 급등을 이어가면서 말 그대로 폭등이라고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2095포인트 장중 고점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사주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709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무려 3,628억 원. 사실 그동안 판 물량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물량일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만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4,437억 원, 물량 청산하는 모습들 대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가 5% 가까운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는 6%가 상승폭이 넘어갑니다. 셀트리온 4%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2.82%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과 포스코가 각각 5%가 넘게 급등하고 현대차가 지금 1,000원 상승합니다. 현대차는 상승폭이 크질 않습니다. 삼성물산이 오랜만에 4%대의 급등이 나오면서 시총 9위까지 올라옵니다. SK텔레콤은 1.72% 이런 강세장에서 유일하게 현재 소외를 받으면서 25만 7천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상승폭이 5% 가깝습니다. 689.52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690선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700포인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도록 하죠. 669포인트 출발했습니다. 흐름 비슷한 상황이고요. 급등 한번 하고 잠시 쉬고 정오 이후에 다시 급등하는 모습, 1차 급등, 2차 급등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오늘 장중 고점으로 코스닥도 역시나 마감이 되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이 무려 1228억 원이나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소폭 매도입니다. 120억 원,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팔고 있고요. 투신만 삽니다. 개인이 1056억 원, 일단 급등장에서 개인들은 수익 실현하고요. 그동안에 지금 물려있던 고생하던 물량들을 청산하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인데 전체적으로 빨간불 보입니다. 지금 2%대의 상승은 CJ ENM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22만 5,800원대까지 CJ ENM 올라가고요. 나머지 제약바이오줄 그리고 전기차 관련 섹터들 오늘 급등 흐름 말 그대로 나오는데요. 신라젠이 무려 10.14%나 올라가면서 장 끌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도 6, 7%대의 상승 흐름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포스코킴텍도 그동안의 낙폭 그대로 만회하면서 71,4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도 지금 7%가 넘게 급등하면서 20만원 턱 밑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메디톡스도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급등하면서 52만원대까지 50만원 그대로 안착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2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8만원대까지 내려갔던 시장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10만원대 단숨에 돌파하면서 5% 급등. 펄어비스도 상승 전환했고요. 코롱 티슈진이 이틀 연속 8%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한 주의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1월의 첫 주말이 이제 다가오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11월은 마무리가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 그대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 두 사람 간의 전화 통화 하나가 시장을 이렇게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올 한 해 시장을 가장 크게 위협했던 한 가지 요인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기존에 보인 불확실성이 사라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선물 시장에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 금호치 않게 매수세가 소폭 나왔고 무엇보다 콜옵션이죠.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 정도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차익, 매도 손실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트도 제가 한번 볼 건데요. 사실 오늘 너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코스피 기준 중요한 가격대는 2092포인트인데 이 가격대를 한 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다음 주에도 오늘과 같은 시장 상승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은 또 다음 주에는 아주 미미한 하지만 건전한 조정이 조금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사실상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끝이 아니죠. 다음 달 또 그 다음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에 필요한 것은 약간의 브레이크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그런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최병성 소장께도 여쭤보도록 하죠.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아침부터 너무 이게 세게 나와서 감사했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차트 좀 보시면 이제 이 노란 선이 코스닥 지수인데 생각 이상으로 항상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게 시장이 11시 정도 되면 거의 무너지는데 오늘은 장 끝날 때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할 줄은 몰랐는데 오늘 정말 외국인 쪽에서 많이 사들어오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시장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번에 많은 뭐랄까 미수 신용에서 어떻게 보면 장렬한 전설을 했죠. 너무 많은 돈을 잃고 했는데 이럴 때는 가장 좋은 이제 긍정적인 재료 나와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2350에서 이번에 2000을 약간 깼는데 저는 급속도로 빨리 간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미국 투표가 중간선거가 한 일주일 남았는데 중간선거가 끝날 때마다 항상 미국장은 폭등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연말 효과도 있고요. 또 코스닥은 또 이렇게 보시면 너무 많이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뭐 하루 600억, 1000억 사면 바로 급등하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물론 이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 뭐 하루 이틀 다음 주라도 하루 이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코스피는 2250 그다음에 코스닥은 약 770이라서 강력하게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이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 미수 신용으로 해서 다 거의 뭐 주식 다 팔았고요. 또 오늘 보니까 엄청 팔았는데 개인이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바로 사서 급등시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종목들은 급등할 수 있다. 세게 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무려 3.53%나 급등하면서 2095.99포인트의 장중 고점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5%가 넘게 급등했네요. 690선 터치하면서 690.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6.5원이나 내렸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내렸고요. 환율은 어느새 1121원 60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시장 이슈들, 우리 시장의 이슈들 점검해 드리는 시간, 김동섭의 마켓뷰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금요일날 장이 급등해서 정말 기분이 좋죠. 우리나라 시장이 급등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봐야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만 급등했냐?
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초에 조정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만 많이 급등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홍콩이라든가 또 대만이라든가 전부 3%대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이 키높이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틀 동안 2, 3일 동안 반등을 못했고요. 대만이나 홍콩은 다 그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을 보시면은 대만이 0.6%지만 항생은 3.8%, 니케이가 약 2.5%, 그다음에 상해가 한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상승한 거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만 요 며칠 동안 못 상승한 것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을 지금 오늘도 샀는데 얼마 샀냐면 4,400억 정도 탔어요. 그리고 기관이 별로 안 샀고 개인들은 다 팔았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연기금이 약 480억 정도 사서 일단 11월 출발을 굉장히 좋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제가 예상한 대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서 일단 외국인들이 시장을 진입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선물이 상당히 매도가 많습니다. 물론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 현물에서도 이익 나고 선물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익을 내면서 옵션에서 이익 내고 오늘 280 콜 기준으로 같은 경우는 뭐 3,800% 정도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수급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의 선물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건 절대 좋지 않다. 적어도 지난번 매수한 금액만큼 매도가 나오면 현물은 선물 매수한 만큼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추가적 매수가 좀 더 남아있을 확률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물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상승 목표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옵션에서 포지션을 한번 제가 구축을 해봤어요. 봤더니 지금 그 외국인들이 282, 그러니까 지수를 2170 정도까지 지금 잡아놨고요. 물론 중간에 콜 매도가 좀 있습니다. 요 지점에서. 그 다음에 기관도 282.5까지 2172 정도까지는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당일 기준으로 보면 이익 실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으로 본다면 일단 2172가 갈 수도 있다. 물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가시권으로 두고 시장 대응을 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달러입니다. 이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원달러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달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지금 1120원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1120원까지 원달러가 내려와야 외국인이 들어올 거다라는 표현을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1120원 되니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일봉으로 보면 원달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월봉으로 한번 가보면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 부분에서 윗꼬리가 많이 생겼었던 과거의 사례, 그 다음에 지난달에 양봉으로 메워줬다가 다시 밀어내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원달러가 완전히 추세 하락으로 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가 발사 때는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내려오면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월봉이기 때문에 월초 현재 상황으로 이거를 완전히 속단할 수는 없죠. 우리가 속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음봉이 요 4개의 캔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캔들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지금 급등을 했지만 이것이 추세로 가는 국내 시장의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시장이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위험자산이 일단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10월의 악몽을 벗어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어저께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길게 했죠. 길게 하는 과정 속에서 트윗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대화를 가졌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일단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까지 무역 분쟁이 말로만 했었던 게 아니라 실효를 보이는 그러한 무역 전쟁을 했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시진핑과 통화를 해서 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 언급되고, 뭐 레리 커들러 같은 경우에도 뭐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이걸 정말 믿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일단 11월 6일이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포인트로 맞춰서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상당히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을 만큼 얻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잘 바꾸지 않죠. 그리고 항상 말을 했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언제든지 뒤집습니다. 그게 현재의 모습인데,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역 분쟁의 가장 핵심은 기술 탈취입니다. 이 기술 탈취가 정말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정도까지 합의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협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100% 신뢰를 아직까지는 못하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저의 생각이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면 제가 아마 25,500 정도 언급해 드렸던 걸로 기억하죠. 근데 25,500이 벌써 다 올라왔어요. 벌써 25,380이고요. 시간에서 25,500까지 갔다가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기술적으로 보면 60주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일단 성공을 했고, 자, 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바로 올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5주선이 우상향으로 틀어야 진짜거든요. 5주선이 틀려면 적어도 요 고점만큼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악몽을 벗어났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겠지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호재가 많아야 되는데요. 호재가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실적, 그리고 있는 게 무역 분쟁을 어느 해소하는 것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재료를 낼 수 있는 게 없죠. 특히 뭐 11월 6일 날 선거할 때 트럼프가 중산층 10% 감세 뭐 얘기를 하지만 그거가에 대해서 자넷 옐런 같은 경우는 올해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해야 한다라고 오히려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내에서도 추가적 감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린 게 전부 다 감세안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본다면 추가적 감세안이 시장에서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후행 스팬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후행 스팬이 올라왔지만 이 후행 스팬이 일단 제가 보시는데 갈 수 있는 공간이 요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550 정도 되죠. 2,550. 그러니까 이 지점을 뚫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요 만들었던 캔들을 뚫고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많이 내려오게 되면은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재료가 없는 미국 시장의 반등, 그것이 실제로 악재가 해소되면서 올라가는 것이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냐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는 100%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일단 무역 분쟁 협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에 집중해라. 일단 반등의 가시권에 일부 들어온 것은 사실일 거다. 그러나 미국은 25,500 정도를 이상을 일단 보지 않는다. 25,500이 넘어가면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서부터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이 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시진핑이 경기 둔화를 첫 번째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중국은 절대로 자기네 경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무조건 버티죠. 근데 이번에는 인정을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백기투항이 돼야 되는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시황제 뭐 이런 거를 꿈꾸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백기투항 하겠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결국 절충하는 가운데 상당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중국장이 급반도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본다면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중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이 하방 압력을 받아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무역 분쟁에 의한 미국, 중국 시장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미국
기업한테도 영향을 갈 거라는 거죠. 그걸 시진핑이 알기 때문에 이 협상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정말 완벽하게 잘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이제 마감 정리인데요. 제가 오늘 언급한 중에 여러 번 반복한 게 하나 있어요.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자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약간 음모론적인 언급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그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중간선거를 민주당이 하원에서 거의 우세 상태이거든요. 이거를 뒤집어 보고 싶어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협상 가능성을 제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접근한다면 11월 6일 이후에 트럼프의 발언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가 결국 무역 분쟁을 지속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시장은 또 한 번의 패닉이 올 수 있다는 거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180포인트 이 부분이 결국 제일 중요할 거다. 근데 이거를 저는 빠르면 화요일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가는 공간이 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위험한 상황일 거다. 대응을 좀 잘해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뷰를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또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